한때 넷플릭스 순위 1위를 내줬던 오징어 게임이 26일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와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며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네티즌들은 경쟁작의 제목과 높은 점수를 보며 성교육은 이길 수 없지 하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만 아시아와 일부 지역에서만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던 게 입소문을 탔는지 금세 중국,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시청하기 시작하더니 단 며칠 만에 급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중국 대표 SNS 웨이보에서 24일 기준 8억 7천만 회가 넘는 검색수가 찍히며 충격적이다. 다들 이 방송 보셨나요?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시즌2가 기다려집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은 금지했지만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방송도 되지 않았던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평양 사람이 양강도 사투리를 쓰는 게 이상하다. 꽃제비 출신이 보이부원이 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넷플릭스 인터내셔널 컨텐츠 부문 김민영 디렉터는 제작할 컨텐츠가 적자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걸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며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번 4,155억 원을 크게 넘어선 5,540억 원을 한국에 재투자했죠. 2016년 처음 한국에 들어와 5년간 7,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2021년에만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어도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죠. 그런데 이는 넷플릭스가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2018년만 해도 분기 매출이 30% 이상 성장했지만 왓챠,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2020년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무려 31%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OTT 시장은 작품 확보 경쟁에 불이 붙어버렸고 메이저 배급사 작품들이 경쟁사로 흘러가 버리니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깡통되기 직전이었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체 컨텐츠를 찍어내기 위해 남미,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에 조심스레 투자하며 간보던 찰나 한국에서 미스터 선샤인, 킹덤, 살아있다, 스위트홈, 사랑의 불시착 등등 차례로 터지며 아시아 패왕으로 등극. 넷플릭스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기 순위에도 한국 작품이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니 한국 없이 장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도 방문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한국 문화를 접하고 제작자들을 직접 만났던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매우 만족한 듯 만면의 미소와 함께 자신이 457번째 참가자라며 바로 그 복장을 입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국내 거주 한 일본인은 새벽까지 한 번에 몰아봐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태원역을 찾았고 외국인들은 달고나가 그렇게 어려운가 설탕 쪼가리 부수는데 목숨을 걸 일인가 하며 너도 나도 도전하는 중입니다. 간단하다고 하면서도 반죽 단계에서부터 실패하며 모양 내기가 쉽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는 작중 의상과 마스크 상품도 팔리며 모 매체에서는 올해 할로윈 복장으로 추천한다는 기사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때 아닌 논란이 일었죠. 바로 일본 작품을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거론되는 일본 작품은 신이 말하는 대로 라이어 게임 도박 묵시록 카이지로 신이 말하는 대로에서는 첫 번째 게임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일본의 달마시가 굴러간다가 상당히 유사한 놀이인데 두 작품 모두 첫 게임에 등장하며 표절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일본판에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달마시가 굴러간다로 번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놀이 자체가 유사하다는 것이죠. 라이어 게임과는 평범한 사람들이 끌려와 막대한 상금을 두고 서바이벌을 벌이는 구조가 닮았다는 평이며 도박 묵시록 카이지 또한 빚쟁이가 서바이벌 게임에 출전해 사투를 벌이는 진행과 특히 오징어 게임의 유리다리 건너기가 카이지에서도 이미 등장한 사실로 인해 표절 시비가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NS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감상 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사를 건 서바이벌 액션. 카이지 표절도 들어있는 듯하지만 최고로 재밌다고 생각했다. 오징어 게임 봤는데 충격이었다. 처음엔 카이지와 신이 말하는 대로 표절 짜깁기냐 하는 느낌이었는데 다 보고 나니 엄청난 복선에 몸이 떨려. 좋은 의미로 데스게임의 장점만을 모아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넷플릭스여서 가능한 작품 모두 봤으면 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 보는데 왜 한국 컨텐츠는 모두 모방뿐인가? 게다가 열화 카피라서 재미없다.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작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느 작품도 대개 어느 정도는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못못의 표절이야 하고 비난하는 건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독창성은 어디까지나 가점 요소일 뿐이라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재밌었다. 다음이 궁금해서 한 번에 봐버렸어. 표절이나 재탕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였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1화부터 끝까지 한 번에 봐버렸다. 뭐야 이 제목은 하고 봤더니 카이지나 신이 말하는 대로 같은 데스게임계였다. 근데 거의 모방이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푹 빠져버렸다. 카메오로 나온 공유의 존재감도 너무 좋다. 오징어 게임 전부 본 사람 있어? 카이지 표절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확실히 설정이 좀 비슷하지만 모두들 그런 걸 좋아하지. 나도 좋아해. 오징어 게임 표절 의혹이 엄청 까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표절이지만 재밌다. 표절이지만 어차피 일본에서 만들면 자니즈라든지 AKB 천지가 되겠지 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 예고편을 보고 왠지 달마시가 굴러간다와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그 만화 표절이었어. 오징어 게임 나쁘지 않은데? 표절이니 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일본은 카이지3 같은 밖에 못 만든다고. 오징어 게임 1화만 봤습니다. 평범하게 재밌습니다. 아직 1화밖에 못 봤지만 이걸 표절이라고 떠드는 건 어떨지요. 세계는 넓으니 이런 게임 생각해낸 사람이 여러 명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오징어 게임 확실히 일본의 수많은 만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고 표절이라고 해도 좋지만 영상화 할 수 있는 기술은 압도적으로 한국 쪽이 위야. 일본에서는 이 드라마 만들 수 없어. 2009년에 대본이 완성됐다면 아리스 보더랜드나 카이지 쪽이 표절작이 돼. 내용이 비슷해도 작품으로서의 표현은 완전히 달라. 오징어 게임 여러 영화 표절했지만 재밌었다.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넷플릭스 가입한 사람에게 추천. 카이지와 신이 말하는 대로의 표절이라는 기사를 봤지만 솔직히 데스게임이라는 게 닮았다는 거지 스토리 구성이나 사운드가 너무 좋아. 전혀 달라. 오징어 게임 반나절 만에 다 봤다. 일각에선 카이지의 표절이라고 알려져 까이는 것 같다. 이해는 한다만 이런 류의 장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오징어 게임 보기 시작했다. 제목부터가 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달랐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 오징어 게임을 단숨해봤어. 개봉 전부터 한국판 카이지라 화제가 됐고 확실히 스토리가 닮았지만 한국의 사회 문제를 잘 대입하고 있는 느낌. 단순한 표절이 아니야. 오마주이면서 새로운 느낌. 표절 시비로 거친 반응이 많은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주로 재밌었다는 반응에 표절인 것 같지만 일본은 이런 작품 만들 수 없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만화 강국 일본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카이지, 신이 말한 대로 라이엇 게임 외에도 배틀로얄, 붙음, 임종의 나라 앨리스, 저지 등 수많은 서바이벌 데스게임 장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거부감을 갖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마주와 표절의 경계가 모호해져가는 상황에서 다량의 유사 작품들이 출시되니 원류를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구성이나 복선 회수 등 완성도에 더 중점을 두는 인상이었습니다. 일본 반응을 모으며 느낀 건 일반 시청자들은 큰 감정이 없는데 언론 기사나 일부 SNS 계정이 표절 시비를 부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계정은 일본어를 써가며 열성적으로 표절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전폭적으로 투자한 넷플릭스는 앞으로 20작품이 넘는 한국 드라마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김은희 작가에 따르면 넷플릭스에 건네준 텍스트에 대해 한 번도 노사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제작비만 건네주고 제작에 대해선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제작자들에겐 꿈같은 환경에서 지금껏 공중파 주된 소재였던 출생의 비밀, 신데렐라, 재벌, 연애에서 탈피해 앞으로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한국 드라마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